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청자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맛보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가장 큰 상처와 후회는 대부분 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 또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지만 이제 삶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지금 문득 그런 모든 말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말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홀로 서야 하는 이 시니어의 삶에서는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쓸쓸함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또다시 말에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배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아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하고 충고하려 하며 지나온 경험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베푸는 그 말들이 때로는 자식들에게는 잔소리가 되고 후배들에게는 꼰대의 훈계로 들리며 친구들에게는 불편한 자랑이나 비난으로 돌아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랑과 지혜를 전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독과 외로움만 남기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내가 쌓아 올린 지혜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의 파동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의 편안함은 깨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고난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이치를 깨달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혀를 감추면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말을 하지 말라는 단순한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욕망, 판단을 절제하고 말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여 나 자신과 타인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는 고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붓을 놓지 않고 수많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고 내면의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 다산의 가르침을 통해 말로 인해 잃어버렸던 삶의 평온함을 되찾아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혀를 감추고 말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장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성찰해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혀를 감추는 지혜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교본과도 같습니다. 선생은 젊은 시절 시대를 향한 뜨거운 목소리와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지식인이었지만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8회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사겨야 했고 그의 명예를 짓밟는 온갖 비방과 모함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끊임없이 외치고 세상의 부당함에 분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산은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말을 잃은 절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닦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에 대고 자신의 무죄를 외치는 대신 그는 혀를 안으로 감추고 그 에너지를 학문과 저술에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향해 복수의 말을 내뱉었다면 그의 유배 생활은 더욱 고통스럽고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언제든 정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가족과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말 대신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모습은 우리가 은퇴 후 맞는 삶의 변화 속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그동안 가졌던 권위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거나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비판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마치 유배지에서 억울함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듣는 이들에게는 피로감을 주고 말하는 이에게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으로 비춰져 고독만 깊어지게 만듭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혀를 감추고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현실을 성찰하며 목민심서와 같은 위대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외부에 향하던 목소리를 내면으로 돌려 진정한 지혜를 완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시니어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이목과 평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말 대신 내면의 성숙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혀를 감춘다는 것은 외면적인 성공과 권위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조용히 내 삶의 깊이와 질을 높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공과나 자랑 혹은 현재의 불평과 비난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 에너지를 취미, 봉사 또는 자기계발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다산이 책을 쓰고 학문에 몰두했듯이 우리 역시 침묵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글이나 손으로 만드는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세상에 이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혀를 감추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이 고요한 수양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부를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다산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르친 혀를 감추는 지혜는 특히 불필요한 논쟁을 피함으로써 우리 삶의 편안함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과 지식이 쌓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이는 때때로 옳고 그름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논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정치적 견해,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 심지어 사소한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신의 관점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다고 믿으며 상대방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정적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본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상대방의 의견을 거꾸려 들거나 나의 지식을 앞세워 상대를 가르치려 하는 순간 그 대화는 이미 논쟁으로 변질됩니다. 논쟁은 승패가 정해지는 싸움과 같아서 설령 내가 이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앙금만 남길 뿐입니다. 결국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관계에서는 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잠시의 말의 승리가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될 마음의 평화입니다. 다산은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지나친 깨끗함이나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흠이나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교정하려 드는 태도는 마치 너무 맑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함 앞에서 숨쉬기 힘들어하고 결국은 당신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혀를 감춘다는 것은 나의 옳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경청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논쟁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방어와 공격의 태세를 갖추게 되지만 침묵하고 경청하는 동안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도, 그들의 삶의 배경,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관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소통의 지혜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스스로 논쟁의 불씨를 끄게 만듭니다. 우리가 굳이 나서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사람을 계몽해야 할 책임은 이제 없습니다. 젊은 시절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의 부당함에 맞섰다면 이제는 관조하는 지혜를 가질 때입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고 내 생각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마음속의 번뇌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혀를 감추는 것은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오만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삶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누리는데 집중하는 평화로운 선택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마찰에서 벗어나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마음의 평안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며 혀를 감추는 지혜가 특히 타인의 허물에 대해 침묵하는 관대함으로 발휘될 때 우리 삶이 더욱 편안해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든 오랜 친구이든 혹은 새로 만난 인연이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사소한 단점이나 실수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곧바로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무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허물이 더욱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빚어낼 미래의 불행이나 실수를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측을 곧바로 말로 풀어내는 것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간섭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말은 듣는 이에게 수치심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더욱 엇나가게 되고 당신의 조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사는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타인의 허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혀를 감추고 상대방의 허물을 모른 척 덮어주는 것은 그 허물을 용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용이라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통해 가장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부족한 면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혀를 감추고 믿음의 눈빛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없이 덮어주는 당신의 관대함은 어떤 비난의 말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침묵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인격에 상처를 입힙니다. 오늘 타인을 비난하는 말은 내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구실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혀를 감춤으로써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관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는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미흡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남의 단점을 말하려는 충동이 들 때마다 혀를 깨물고 스스로의 내면을 점검하는 다산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대함이라는 침묵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자식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혀를 감추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제시하며 그들이 더 나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때때로 끝없는 잔소리와 충고로 변하여 자녀와 아랫사람들에게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말들이 아무리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일지라도 듣는 이가 그것을 잔소리로 인식하는 순간 그 말의 가치와 영향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식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며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부모의 조언이라는 이름의 말들이 그들의 성장통마저 대신 겪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다사는 학문에서도 스스로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삶의 지혜 또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얻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은 곧 자식과 아랫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존중을 표하는 침묵은 말로써 쏟아내는 수많은 격려보다 훨씬 깊은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곧바로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잠시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여유를 가질 때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식과 아랫사람에게 말을 아끼는 것은 권위의 무게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지면 그 말의 희소성과 중요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꼭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간결하고 힘 있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훈련을 한 사람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수많은 저술을 통해 백성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편지에서 간결하면서도 뼈 있는 가르침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침묵 속에서 말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으나 우리가 혀를 감추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부모의 삶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불평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말을 늘어놓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즐거움을 찾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충고보다도 강력한 삶의 교훈이 됩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지혜야말로 자식들과 아랫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침묵의 지혜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존중을 얻고 노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혀를 감추는 지혜가 특히 재산이나 성공에 대해 말할 때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이 일구어 놓은 삶의 결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겨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직책, 모아놓은 재산의 규모,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 등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증거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의 말들은 당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말로써 드러나는 자랑과 과신은 듣는 이들에게는 시기심과 열등감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특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담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까운 친구나 친척일지라도 자신과의 처지를 비교하게 만들고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과시하는 말은 탐욕스러운 눈길을 불러들이기 쉽고 성공을 자랑하는 말은 질투와 비방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 자랑하는 말은 스스로의 평안을 깨고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사는 겸양의 미덕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를 말로써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혀를 감춘다는 것은 당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오로지 당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늘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희생, 시대의 운 등 수많은 외적인 요인들이 당신의 성공에 기여했음을 알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대신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유함과 성공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의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룩한 삶의 궤적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통해 저절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전환하십시오. 당신의 재산을 조용히 나누고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겸손하게 봉사하는 데 사용한다면 침묵 속의 당신의 행동은 어떤 자랑보다도 값진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편안함은 외적인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감추고 재산과 성공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기와 불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따라 말의 유혹을 이겨내고 겸양의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노년은 질투 없는 평화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의 방패로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재산 관리의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가르친 혀를 감추는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도의 기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속마음과 개인적인 비밀을 상대방에게 여과 없이 털어놓곤 합니다. 특히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오히려 관계의 위험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편안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관계 역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비밀을 공유한 소중한 친구가 내일 어떤 이유로든 나와 멀어지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나에게 해를 끼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산은 평생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기에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혀를 감추고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미래의 불화에 대비하는 신중함입니다. 속마음을 모두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신이나 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 인간은 쉽게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거나 간섭하려 들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감과 침묵은 신비감과 존경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혀를 감추고 일부분의 내면만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관계의 깊이는 말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혀를 감춤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파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아쉬움이나 현재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입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그 감정의 무게를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어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말로써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고통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려운 감정일수록 잠시 혀를 감추고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산의 지혜는 만족할 줄 아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친밀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한두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모든 비밀을 공유하려는 충동을 혀로 감추십시오. 이 지혜로운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품위 있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관계의 최고 기술입니다. 혀를 감추고 마음을 지켜내는 수양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은 혀를 감추는 지혜가 말을 아끼는 소극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듬는 적극적인 수양임을 강조했습니다. 말이란 일단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판단력의 순간적인 착오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고집으로 인해 경솔하고 성급한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다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이 과연 진실한가, 필요한가, 그리고 듣는 이에게 이로운가를 3번 이상 검토하는 3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혀를 감춘다는 것은 이 3가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말을 입안에 가두어 두는 훈련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나 남의 험담에 동조하고 싶을 때 혹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 우리는 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튀어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감정의 찌꺼기이거나 순간적인 욕망의 표출일 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진정한 지혜를 담고 있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로 남게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후회를 줄이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말하기 직전에 짧은 침묵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단 1분이라도 혀를 감추고 깊이 호흡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은 감정적인 폭발을 막고 이성적인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혀를 감추는 훈련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의 질을 높여줍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꼭 필요할 때 던지는 한마디가 무게와 울림을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지적인 절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위를 당신의 인격에 더해줍니다. 다산이 평생 동안 그를 다듬고 사상을 연마했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말을 매일의 수련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침묵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혀를 감추는 훈련은 우리에게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주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는 방패를 제공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다듬는 이 적극적인 침묵의 훈련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인생의 진정한 편안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혀를 감추는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성숙한 인격을 대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혀를 감추면 인생이 편안하다는 가르침은 결국 말이 사라진 고요 속에서 홀로 서는 삶을 완성하는 궁극적인 지혜로 귀결됩니다. 노년기는 우리가 세상의 역할에서 물러나 온전히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동료, 가족 구성원, 사회적 역할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옅어지는 노년에는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침묵은 이 홀로 서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혀를 감추고 외부 세계를 향한 모든 말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억눌러 왔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후회, 그리고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시끄러운 말들 속에 가려져 있던 영혼의 진실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이 내면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수를 통해 외적인 활동을 했지만
그 시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와의 깊은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갈고 닦았고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말,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말을 멈추고 오직 나만을 위한 침묵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명상, 독서 혹은 자연과의 교감으로 채우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십시오. 혀를 감춤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독립은 물질적인 독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고독을 긍정적인 고립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롭고 충만한 자기 존재의 증명이 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품위와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혀를 감추고 침묵하는 훈련을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당신만의 독립된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고난 속에서도 지켜냈던 그 고귀한 평안을 당신의 노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곧 당신의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여행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혀를 감추면 인생이 편안하다는 깊은 가르침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찰했듯이 혀를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대함이며 자랑과 과시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겸손의 방패입니다. 나아가 혀를 감추는 지혜는 사랑하는 자녀와 아랫사람에게 간섭 대신 신뢰를 보내는 책임감 있는 침묵이며 관계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침묵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다듬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결국에는 홀로 서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 중에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준 아름다운 말들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관계를 상하게 한 후회의 말들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는 그 후회의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처럼 말의 무게를 인식하고 혀를 감추는 고요한 수양을 통해 남은 시간을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노년의 편안함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혀를 감춤으로써 얻는 고요함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안한 울타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 장은 웅변이 아닌 침묵의 지혜로 후회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안하고 고귀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